요즘 영화관 가면 좀 휑하다는 느낌 받으신 적 없으세요? 사람이 꽉 찬 상영관 본 게 언젠지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할리우드가 지금 직면한 이 엄청난 위기, 그 진짜 이유를 탈탈 털어보고요. 과연 이대로 영화의 시대는 끝나는 건지 한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마지막으로 영화관 가신 게 언제세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 거기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와, 이거 정말 놀랍습니다. 작년에 영화관을 5번도 채 안 간 사람이 무려 82%래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3명 중 1명은 아예 한 번도 안 갔다는 겁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정말 심각하죠? 네, 맞아요. 이게 그냥 느낌이나 설문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를 까보면요. 이 텅 빈 객석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요. 전 세계 영화 산업이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숫자가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우리 한때는 1인당 영화 관람 횟수가 세계 1위일 정도로 영화의 진심인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팬데믹 이전이랑 비교하면요. 매출이 그냥 딱 반토막이 났어요. 53.3%. 정말 심각한 수치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이 회복 속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정말 유독 느리다는 거예요. 보세요. 미국이나 일본은 그래도 꽤 많이 회복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을까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겠죠? 우리한테 1,000만 영화라는 건 그냥 숫자 그 이상이었잖아요. 온 국민이 다 아는 하나의 신드롬이고 대화의 중심이었죠. 근데 그 시대가 이제 정말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그래도 500만 넘는 영화들이 종종 나왔는데 2025년 들어서는 단 한 편도 없어요. 완전히 실종된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범인을 찾아봐야겠죠? 일단 가장 유력한 용의자들,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바로 그 녀석들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OTT 스트리밍 서비스, 그리고 발전 없는 극장,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완전히 판이 바뀐 거예요. 가성비만 따져봐도 그렇죠. 영화표 한 장 값이면 넷플릭스 같은 거 한 달 내내 볼 수 있잖아요. 세상 편한 내 집 소파에 누워서요. 심지어 요즘은 극장에서 내린 영화가 OTT로 넘어오는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한두 달만 기다리면 되니까 굳이 극장 갈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관의 경험 자체는 사실 90년대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 집 TV는 어때요? 4K는 기본이고 사운드 시스템도 빵빵하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집이 극장보다 더 나은 경험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기술적으로도 극장이 뒤처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얘기한 스트리밍이나 극장 시설 문제는 사실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분석한 자료들은 훨씬 더 깊숙한 곳, 더 근본적인 문제를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영화, 콘텐츠 그 자체의 문제입니다. 결국 관객들이 하는 얘기는 딱 하나로 모아져요. 영화만 재밌으면 표값이 비싸도 가는 길이 불편해도 다 감수하고 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바로 볼만한 영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한때는 나왔다 하면 대박이었던 할리우드의 프랜차이즈 공식이 이젠 완전히 독이 돼서 돌아오고 있어요. 관객들은 이제 비슷비슷한 이야기에 완전히 지쳐버렸고요. 심지어 영화 한 편 보려고 전작들을 막 공부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미션 임파서블, 분노의 질주처럼 절대 안 망할 것 같던 시리즈들까지 줄줄이 흥행에 실패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프랜차이즈 피로감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가 어쩌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관객 감소의 원인에 대해서. 할리우드가 의도적으로 전략을 바꿨기 때문이다라는 아주 과감한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논쟁의 한가운데에 있는 키워드가 바로 성적 대상화 원천 봉쇄라는 원칙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건 특히 디즈니를 중심으로 여성 캐릭터의 신체적인 매력,
소위 말하는 섹스 어필을 캐릭터의 요소에서 아예 배제하려는 제작 원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걸 보면 딱 감이 오죠. 예전에는 뭐랄까 영웅적인 판타지를 채워주고 누구나 선망할 만한 매력적인 캐릭터를 내세웠다면 지금은 현실적인 모습,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통적인 의미의 매력은 의도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료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런 전략이 액션 영화를 주로 소비하는 관객층이 기대하는 판타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면서요.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마치 관객을 시각적으로 거세시키는 것과 같다. 굉장히 날선 비판이죠. 하지만 여러분, 원래 위기는 기회라고 하잖아요. 사실 영화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늘 이런 위기 속에서 스스로를 파괴하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위기는 영화를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게 만들까요? 한번 보세요. 1950년대에 TV가 등장했을 때 다들 이제 영화는 끝났다고 했어요. 하지만 영화는 스크린을 더 키우고 색을 입히고 사운드를 웅장하게 만들면서 살아남았죠. 그게 바로 블록버스터 시대의 시작이었고요. 지금 스트리밍이라는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카드를 꺼내들까요? 자료에서는 영화가 살아남기 위한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완전히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거나, 둘째,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거나, 이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대안이 바로 이 피지컬 버스터라는 개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톱건 매버릭 같은 영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막 물리법칙 무시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판타지가 아니라 실제 중력과 속도감이 스크린을 뚫고 관객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그런 리얼리티를 극대화한 블록버스터죠. 이게 이제는 AI 기반의 CG 기술로 훨씬 더 현실감 있게 구현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길은 바로 극장 자체의 진화입니다. 그냥 스크린만 좀 더 크게 만드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12K 같은 초고해상도에 온몸을 감싸는 혁신적인 사운드 시스템까지. 한마디로 우리 집에서는 절대 네버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영화관이 다시 한번 기술의 정점에 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결국 영화 산업은 지금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셈입니다. 과연 이번에도 위기를 딛고 스스로를 재창조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정말 마지막 장을 맞이하게 될까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